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금융 전문가를 통해 출연기관의 자금 용도별 운용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심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본 의원보다도 법률이나 경제적 지식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보충 질의는 쉽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해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산의 96%를 보험 상품에 운용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개인연금 상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지침상 보험 가입을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출연기관 같은 법인기관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편의상 장학진흥원이라 부르겠습니다. 장학진흥원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피보험자가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지사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게 개인 연금 상품에 가입을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상품을 먼저 선택하고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는 절차들을 쭉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보험자로 어떤 개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었고, 다만 그 직원에 대해서 혹여라도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다든가 이 사람이 신상 변동이 생겼을 때 생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보완 장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보완 장치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연기관, 법인기관이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할 때는 피보험자는 절차상 이사장 또는 임원만 가능합니다. 아마 책임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 가능하고 피보험자는 이사장이나 임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진흥원은 직원으로 했을까? 하나는 두 가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보험은 통상적으로 10년이 최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사장 또는 임원은 출연기관의 특성상 그 임기 안에 보통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의 최소한의 기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바꿀 수 없다는 점, 아마 이 두 부분이 일치하다 보니 직원으로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돼서 직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사장 또는 임원은 연령이 높다 보니 당연히 받는 연금 금액도 적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직원이 피보험자가 되었던 것을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마 이 요건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50억 상당의 연금보험을 직원 두 분에게 50억에서 피보험자로 가입을 시키는 구조, 사실 직원이라 해서 꼭 10년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납득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은 10년짜리 상품을 오랜 기간의 금리의 변동성에 관해서 예측이 굉장히 10년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10년짜리 상품을 26년에서야 만기가 되는 이 상품을 이렇게 가입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도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다른 출연기관의 모든 금융상품 운용에 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밀도 있는 실태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감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아마 2016년도에 이걸 가입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봤을 때 원하는 보장되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가입된 10억으로 또 개인연금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총 124억이 완성되는 건데요. 여기서 궁금증은 2026년이면 끝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10억을 거기에 추가로 납입해도 되고 신규로 해도 되고 예금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추가 납부를 했다면 추가 납입 수수료를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하면 10억에 대해서 다시 4.65%,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예금을 넣는다면 금리가 적을 수 있더라도 운용비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고 단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과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점검해야 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물론 금리가 갈수록 그 당시 가입 당시로 보면은 앞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들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그래도 제가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저에게 답변하실 때 이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수익을 좀 나눠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 어려웠기 때문에 저금리여서 이 상품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당연히 그런 좋은 취지로 했을 거라고 믿고 이 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겠지만 사실 이 상품이 결정되는 과정들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았습니다. 6개의 지점에 가장 고금리 상품을 보내라고 했고 6개 중에 한 곳만 이 대안 상품으로 이 연금 상품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도 2020년에도 10년의 개인연금 보험을 직원에게 가입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사실 본 의원은 이 과정을 좋은 취지로 믿고 싶고 굉장히 투명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건 그것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연금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해당 지점으로 떨어지는 인센티브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입된 것보다 이렇게 50억, 10억 기금들이 개인연금 상품으로 가입됐을 때 그 지점이 가져가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몇백에서 최대한 1억 이상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운영비용도 5억 5천만 원을 나눠 가져갔죠.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진흥원은 좋은 취지로 이 상품을 선택했지만 시중금리 정도 되거나 그 금리보다도 떨어지는 수익을 가져갔고 20년에 들었던 연금 상품을 시중예금에 들었다면 20년도에 가입했지만 21년도에 예금으로 가입했으면 5.2%의 금리와 단기간의 운용도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선택해보면 운영위원회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이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오는 회의에 안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사님 124억 규모의 보험 상품을 해지하려면 아마 아시겠지만 해지 위약금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꼭 기록에 남겨서 전 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계속 밝혀주셨습니다. 감사도 진행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문을 여기까지 정리하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 개인연금 보험을 만약 하겠다 하면 적어도 안건을 올릴 때 전문 투자사들의 충분한 답변이나 소견들 정도는 반영해서 안건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어느 지점 몇 프로, 어느 지점 몇 프로, 그걸 6개를 깔아놓고 가장 높은 걸 고릅니다. 이런 방식은, 왜냐하면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예금과 연금 상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10년이나 5년 상태에 어떻게 이게 운용이 가능할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자료로선 파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선택을 하겠다면 저는 적어도 그런 안들이 올라와줘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상황을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면 공무원분들은 늘 타겟이 직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결정은 직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시할 수 있는 책임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책임자가 이 과정을 투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아마 실태조사 감사가 진행되면 이 피보험자가 너무 개인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권 침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고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잘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 강제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조사나 감사를 하더라도 이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의혹들이 잘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사님의 의지를 굉장히 잘 밝혀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 믿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인구청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전북연구원 조직 개편으로 전담 전원 6명 규모의 인구청년 지원 연구센터를 신설하였고 예산도 9억 2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맞으시죠? 네네네. 네. 그런데 전북연구원에도 인구청년팀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전북연구원 인구청년팀과 인구청년연구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연구본부의 김보국 본부장이 인구청년연구센터의 김보국 센터장, 재무회계팀의 김은희 팀장님이 인구청년지원센터의 김은희 팀장님, 인구청년인 김동영 팀장님이 인구청년지원센터의 김동현 책임연구위원, 이 밑으로는 4명의 인구청년팀 책임연구원들이 모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이 명단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신설한 게 맞으십니까? 센터는 이제 신설한 거는 맞는데요. 이제 과연 이제 센터를 신설할 때 전원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 뽑아가지고 보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겸임을 시킬지 이제 업무 양에 따라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전북연구원 그 원장님께서 적어도 아직은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센터장을 별도로 시작부터 바로 센터장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일의 성격이나 업무 양상 조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장과 실제로 그 스텝, 그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은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겸직을 하고, 다만 이 연구위원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전임 연구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6명이 이 정원인데 현재 겸직이 2이고 전임이 3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명은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 뽑을 계획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보고를 받으셨군요. 제가 본인 의원님 확인할 때까지는 공고도 전혀 없었고요. 사실 저는 전북연구원이 업무량으로 이렇게 센터가 구분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인구 청년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다른 분야에서 훌륭히 연구 실적이 있었던, 직전에는 4명이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사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인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역량과 전문성에 맞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하고, 그래야 그 능력이 전북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사님,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지사님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는 이 공약이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요. 저는 새롭게 이 센터가 전문 인력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만 지방 소멸이나 여러 인구 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올해 1월에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센터가 조직이 되어가는 입장이고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센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직원 충원부터 앞으로 역할까지